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큰 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도시개발 회사의 하청 소속으로 보안 근무를 하던 시절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해봤어서 어떤 내용일지 흥미가 생기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저는 과거에 도시개발업체의 하청으로 재개발 지역 내에서 보안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군대를 제대한 뒤에 복학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서 집에서 놀다가 끝내 지친 저에게 아버지의 후배분이 잠깐 와서 알바식으로 하고 가라며 제안을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인상이 썩 좋지 않은 중년 남자분이 단복 같은 걸 입고 나오셔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계약서를 내미시는데 연봉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근무 시간이 조금 길었던 점과 평일, 주말 경계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그닥 큰 액수라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당시 최저임금이 3,800원 선이었던 걸 생각해본다면 편의점이나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 선뜻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자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컸는데 낡은 아파트부터 해서 상가 건물에 병원 건물까지 인원수는 간부진과 평사원을 다 합해서 20명 남짓이었는데 이 인원으로 다 커버가 될까 의심스러워하던 저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자체를 구역 단위로 쪼개서 3명씩 8시간 근무로 교대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제가 들어가게 된 구역은 병원 건물을 낀 빌라 단지와 제조업 공장 건물들이 있는 C구역이었습니다. 상황실은 병원 건물 내부에 1층의 로비 데스크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캠으로 각 주요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을 하면 경광봉과 3단봉을 가지고 출동을 해서 내보내거나 노숙자들의 신변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업무였고요. 병원 건물, 그러니까 폐병원이 3계층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로비와 진료실이 있었고 2층은 수술실과 각종 시술실, 원목과 간호사실이 있었으며 3층은 입원실이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다른 상가 건물에다가 상황실을 차려도 될 걸 왜 하고 많은 건물 중에 폐병원을 선점한 것인가였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케이블에서 흉가 탐험한다고 어디 가다가 폐병원에서 안 좋은 일 생겼다니 뭐니 한창 화제가 되던 시절이라 더욱 거부감이 들었고 또 혼자 상황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으니 무서웠죠.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로 지정이 된 날이었고 첫 야간 근무라 선임자에게 주의사항과 인수인계를 받고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 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12번 캠이 폐병원 3층의 입원실 사각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12번 캠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고 웬 사람이 입원실을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길래 내가 잠깐 컴퓨터 보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경광봉과 3단봉을 챙기고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게 말이 되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중간 계단의 등이 켜져 있는 게 보여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건데요. 폐건물은 보통 전기를 다 끊어놓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하는 상황실을 제외하면 불이 켜져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스위치가 어디 있나 하고 벽을 다 짚어보고 있는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착, 착, 착.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슬리퍼 소리였는데요. 아참, 지금 스위치를 찾을 때가 아니지? 하고 불이 나게 계단을 올라서 3층에 도착을 한 제 눈에 펼쳐진 건 그저 무한히 펼쳐진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단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어둡기만 할 리가 없지 않나 하고 무심결에 계단 쪽을 봤는데 언제 불이 켜져 있었냐는 듯 그곳 역시 어둠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손전등을 켜고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쪽을 비추면서 이 건물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하시는 건 위법이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쳤죠.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 네 죄송합니다. 누굴 찾고 있어서요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는 폐건물이에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번엔 대답이 안 들려오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슬리퍼 소리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단단히 열이 뻗쳐서
남자가 있는 쪽으로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해서 걸어갔습니다. 일단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 됐으니 지나치는 입원실을 전부 확인하면서 나아갔는데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지? 분명 대답이 들려왔는데 입원실과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놀라서 발을 돌려 계단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의 중앙 쪽, 그러니까 계단 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길래 내가 방향을 착각했나? 하면서 선생님 거기 계셨어요? 저랑 같이 내려가요 하고 그쪽으로 걸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말에도 이런 방구 대답도 없었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서 위화감이 들면서 등 뒤로 오싹한 소름이 돋았죠. 무슨 마네킹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손전등으로 그 남자를 비췄는데 제 손전등이 비추는 방향엔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한 마리도 없길래 그 사이에 내려가셨나 하고 손전등을 끄니까 다시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이동조차 없는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직감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채곤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간관념이 희박해져 가던 그때 그 남자가 여기가 아닌가?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실루엣이 계단을 향해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차마 뒤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상황실에 인터폰이 울리길래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서 인터폰을 받았는데 신호를 보낸 반대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하는 A조와 B조의 담당자들은 전부 제 삼촌뻘쯤 되는 분들이시라 그런 장난을 치지도 않을 게 분명했으니 맞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엔 다른 누군가가 와서 산다고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황실 의자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다시 캠을 보고 있는데 잘 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끊기면서 여기가 아닌가? 금방 전에 제가 3층에서 봤던 그 귀신이 던진 목소리가 비디오 테이프이 한 구간을 반복하듯 재생하듯 들리면서 착착착 하는 규칙적인 슬리퍼 소리까지 들려오자 저는 그대로 이어폰을 뽑아 벽을 향해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뒤에 아침에 교대를 하러 온 근무자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하지만 교대자는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그런 일은 그냥 애교야 애교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지만 재개발 사업이 확정나서 모든 건물을 밀기 전까지 근무를 해보니 정말 그날에 제가 겪었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엔 페빌라 단지에서 겪은 일에 대해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큼팬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했었고 역시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은큼팬더님 말씀처럼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곳엔 사람이었었던 무언가들이 와서 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